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7시 53분입니다. 그 중동 지역 지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시황이랑 좀 바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VIP 추천 종목이랑 추천 나간 거, 그다음 무료 추천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료 추천주 나가는 거를 조금 줄이고 그거를 VIP 종목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SG글로벌까지가 이제 공식적인 추천주였고, 요거를 6월 13일 날 본전 정리했습니다. 중동 지역 쪽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SG글로벌 본전 정리했는데, 아직도 뭐 1766원이더라고요. 지금 종가가. 금요일 종가가.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팔아도 이거는 뭐 본전 정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여기 저희 텔레그램 쪽에서 저희가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쪽은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상황이죠. 이란을 공격한 상황이라서 이란 그 혁명수비대 대장, 부대장 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이라서 이란이 분명히 반격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혁명수비대 대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정도가 죽은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자칭 그래도 중동의 맹주인데. 그래서 보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라고 하고 금요일이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6월 12일 날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게 6월 12일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 제가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내일부터 한국 주식은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참고하세요. 이때는 그 중동 지역 분쟁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맞췄네요. 자, 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추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일단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무료 추천주는 SG글로벌까지 리딩이 완료됐고, 무료 추천주 이제 보유 중인 거는 삼성전자 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쪽으로 이제 저희 VIP 회원님 쪽으로 돌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이제 문자반은 요렇게 지금 수익이 진행 중입니다. 6월 5일, 6월 3일 해가지고 두 종목 수익이 났고요. 두 종목은 지금 보유 중입니다. 이거는 팔 계획이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거의 수익 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월달 미국 주식은 지금 두 종목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자, 중동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좀 지나간 내용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황이 이게 이제 한 며칠 빼먹어가지고,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핵 협상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핵 협상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말하냐면, 이란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 핵무기 포기하겠다. 핵무기 포기. 대신 모든 경제 제재, 지금 수년간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거든요.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요거 풀어달라.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해달라.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미국은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 우라늄 농축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라늄 농축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이야기가 나왔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트럼프가 잠시 약간 숨통은 좀 풀어주자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민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우라늄 농축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던지 아니면 한 3% 정도까지만 허용을 해주자고 했다가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그냥 세게 하는 거죠. 예, 우라늄 농축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제재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풀겠다. 하는 거 봐서죠. 이거 니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 봐서 서서히 풀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우라늄 농축 안 하는 그 순간부터, 핵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IAEA의 사찰을 받아라 이렇게.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갈리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6차 핵협상 요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니까 옆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죠. 이거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관계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핵무기를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은 국토의 면적이 작잖아요. 국토 이 크기를 봐야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란은 우리나라 국토의 한 7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가 크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핵무기 한 서너 방이면 이스라엘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공격을 했습니다. 무기가 있는데 여긴 주저주저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스타일이 그냥 때리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격을 했는데 이란의 뭐 혁명수비대 대장, 부대장 뭐 주요 인사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가 필요시에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혁명수비대 대장이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극한의 직업이야. 지난번 하마스가 이스라엘 거기 쳐들어갔을 때에도 하마스 쪽도 뭐 누가 죽었다 그러고 혁명수비대 대장 거기도 또 누가 뭐 죽었다고 맨날 마킹 당하다가 제일 먼저 죽는 데가 혁명수비대 대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마킹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냐?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란 최고 지도자 행선도 마킹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는 얘기. 조심해라 이거죠. 진짜 전면전 벌어지면은 다 끝장난다 이거를 지금 혁명수비대 대장 목숨으로 이거를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니까 여기 이제 어제까지 내용입니다. 이란이 탄도탄 미사일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다 격추 못 시키고 중간에 막 떨어진 것도 있고 도시에 이스라엘 도시에 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란은 항상 이래요. 추가적인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여기까지 해서 멈추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우리의 그 비장한 심정의 지금 각오를 너희들은 지금 모른다. 우리는 뭐 그 한 발 쏘고 폭격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이런 추가 보복성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핵 협상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요거에 대한 후폭풍은 지금 이제 유가 급등,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이죠. 글로벌 주식 급락.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장 막판에 다 밀어버렸어요. 요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가는 기름이잖아요. 석유인데 이거 결국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에너지가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하는데도 원자력을 고집한다라는 거는 원자력이 그만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력 발전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에도 원자력을 고집한다는 것도 좀 넌센스죠. 그러니까 핵폭탄, 핵무기를 이란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조그만 이스라엘에 두들겨 맞고 그런 보복성으로 조금 이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추가 공격 없으면 우리도 참겠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으로 이제 점점 치닫고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국 이란 15일 핵 협상 결국에는 취소됐다.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확정에 투자 심리가 급냉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란 보복의 유가 7%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좀 볼게요. 시계는 이제 이거 빼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오만이랑 이란 사이에 있는, 여기 두바이도 있죠. 쭉 여기 보시면은 좁아요. 여기가 요쪽으로 해가지고 쿠웨이트 뭐 바레인 카타르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석유 그 유조선들이 지나갑니다. 유조선이 그 석유 유조선이죠. 유조선들이 전부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에 36km예요. 36km. 그래서 미군 함대가 주둔은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참 좁은 데가 많네요. 여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확대했냐면 이쪽에 그게 있는데 홍해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랑 여기 전부 좁아가지고 여기가 다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예요. 이게 길목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군함이 함대가 여기 떠 있어도 미사일로 쏴버리면, 그러니까 해군력으로 붙으면은 안 되죠, 이란이. 그러니까 배로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나가는 거 미사일 쏴서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요 36km 요 안은 미사일 너희들이 뭐 다 떨어뜨릴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배 지나가면은 여기 무조건 막아놓고는 지나가면 쏘겠다 이러면 배들이 못 지나가는 거야. 너무 좁으니까. 이걸로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상로를 어떻게 해야 돼? 완전 반대로 둘러가든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전부 막혀 있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나? 봉쇄하겠는데요. 이게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전략적 무기입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미군 함대, 항공모함 전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 배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육지에서 그냥 미사일 쫙 설치해 놓고 배 지나가면 쏘는 거야. 맞기 싫으면 안 가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전이 어려운 FOMC, 중동 복병, 환율 단기 반등 주의 구간이다. 환율은 지금 1366원. 1366원입니다. 1366원.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란 쪽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오랜만에 방송하니 좀 버벅대네. 자, 여기서 지금 LA 시위, 이란, 미국 6차 핵 협상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협상 타결, 협상 재개죠. 재개한다 이거랑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요 두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유가가 떨어지고 계란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다 내려가서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르무즈 협상 저게 호르무즈 해협이죠. 봉쇄되면서 이제 기름이 또 막히게 되면은 유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 좀 뭐랄까 약간 조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역할극을 나눠서, 야 이란 이번에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기다려. 그 혁명수비대 대장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거기 대충 보내놔. 그럼 우리가 적당히 폭격해서 죽일게. 그럼 너희들도 언제 미사일 좀 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좀 시끄럽게 하자.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란은 그냥 이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뭐랄까 바람을 부는 거지.
기가 막히게 이 고점대에서 딱 이 고점대에서 이게 터진단 말이야. 제가 저희 그 매일 해드리는 저희 VIP 시황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사 모으고 싶다. 더 사야 된다. 여기 저희 VIP 시황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종목이 부족하다. 더 사야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6월 11일이에요. 11일. 예, 그 다음에 이틀 뒤, 여기 6월 10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3일 뒤에 이란 이스라엘 공습 나왔어. 그러니까 버티고 내가 안 사고 있었거든. 현금 모아놓고. 예, 우리 VIP 회원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안 사고 있었는데 딱 이게 터진 거야. 야, 이 타이밍이라는 게 하필 여기서 터질 수도 있었잖아. 여기서 더 찍어내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고점에서 딱 그렇게 터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두 음모론적인 걸로 다 그 접목을 시키면 모두가 해석이 다 돼.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 고점대에 사람들이 이제 또 나스닥 간다고 막 미국장 간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터진 거냐 아니면 약간 바람을 불어넣어 준 거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조종이 제가 봤을 때 한 보름이나 15일에서 한 30일 한 달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요 흐름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핵이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을. 이스라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핵을 숨겨놓고 있었다 해도 그걸 쓰는 순간 멸망입니다. 멸망. 핵은 못 쓴다는 걸 아니까 서로 이제 폭격도 하고 미사일도 서로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 있잖아. 핵무기 있잖아요. 안 쓰잖아. 서로 안 쓴다는 거 알거든요. 중국이랑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 서로 있어도 국경 지역에서 몽둥이랑 낫 들고 싸우잖아. 낫, 몽둥이, 방망이 뭐 이런 거 들고 군인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괜히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러면 전쟁이 커질까봐 육박전 난단 말이야. 백병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란도 이제 먼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또 맞으면 한 대 때리고 하는 식으로 지키는 어떤 느낌으로 간다. 핵무기 만들 때까지는 버티자 이 느낌이고 미국은 이제 요놈들 감 잡았다. 절대 핵 못 만든다. 요런 느낌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시켜만 달라. 이 이란을 절대 핵무기 가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중동의 왕자로 있으려면 절대 저거 핵무기 가지게는 안 된다.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그 이스라엘 내에 입지라는 것도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뭐 바로 드러난 건데 아들은 전쟁에 참가를 안 했어. 이번에 하마스 그 테러 났을 때 아들은 전쟁에 참가를 안 하고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전 국민들한테 소집령을 내려요. 자랑스러운 뭐 조국의 전쟁에 참여해라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욕을 좀 먹고요. 그 다음에 인선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측근들만 잔뜩 고용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비리죠. 그럼 인선도 좀 이상하게 하는 놈이 비리도 이상하게 하겠지 뭐. 이제 부정축제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힘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역풍이 부는 거죠. 이거 핑계 대고 이제 수사 들어오고 이러면은 정치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까딱하면 노년에 위험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추지 않고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제일 좋은 게 뭐 전쟁이죠, 전쟁. 사람들이 딴 생각을 못 하니까 일단 끝나고 보자 이렇게 놔두거든. 그리고 당장 이거를 감당할 사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이 이만큼 죽었다. 이 책임 어떻게 질래? 이러면 무섭잖아요. 5만 명이 죽었는데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다. 미사일 버튼을 폭격 뭐 명령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세요. 대한민국 보세요. 북한보다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도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공격을 먼저 못 하잖아. 이란처럼 두드려 맞으면 보복하겠다 해서 뭐 3배로 갚아준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 그런 거잖아. 예, 그래서 뭐랄까 좀 아직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지금 총리의 정치적인 입장도 여기 한몫하고 있다. 예, 아마 신났을 거예요. 야, 또 이걸로 시간 번다. 1, 2년 벌겠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흐름을 좀 지켜보자. 요렇게 좀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뉴스가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냉장고 세탁기에 50% 철강 관세 부과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쪽만 좀 설명드릴게요. 각국마다 저기 첨예한 대립이 있고 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해결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플랫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이 직접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와 있는 공장들이 뭘 만들어서 이제 내는 거고, 그럼 베트남은 이제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좀 떼가는 거죠. 이걸로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하면서 기술을 조금씩 가져가는 지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처럼 대놓고 저렇게 하진 않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미국한테 바짝 엎드리는 거죠. 관세 협상 제일 먼저 하겠다고 이제 쫓아간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친미 국가였던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협상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제 막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근데 대통령 바뀌었는데 미국에 축전이 안 와요. 축전도 안 오고, 뭔가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미국에 가야 되고 뭐 이런 좀 외교적인 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미국한테 왕따 당하는 순간은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자급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쌀도 자급이 안 돼요. 100% 자급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쌀 말고 뭐 빵도 먹고 뭐 다양한 음식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쌀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만약에 수입을 끊어버리고 수출 봉쇄되고 수입 중단돼 버리고 자급으로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쌀도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 자체가 기름도 안 나오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유 봉쇄해버려 이러면 각 전국에 있는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원자력밖에 없어요. 원자력이 이게 함부로 이게 무시할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아시죠 이거? 지형적인 특성상 환경적으로도 그래. 이게 일조량이 이게 세지가 않아. 햇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봉쇄가 당했다. 만약에 미국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미국이 왕따 시킨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가 다 등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한없이 떨어질 거고, 이렇게 떨어진 돈으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올라간 전기료,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비싸잖아. 이건 일단 감당 못하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뭐 여러모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해야 된다. 이거 까딱하면은 위험하다. 그럼 뭐 러시아, 중국한테 붙으면 되는 게 아니냐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나라들이 친절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얘들이 협박을 해요. 그걸 빌미 삼아서. 북한이 중국한테 잘했잖아요. 친하잖아 둘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둘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잘 살아요? 아니잖아. 딱 목줄 쥐고 먹을 만큼만 딱 북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해 쪽으로 해가지고 뭐 노드 스트림 3 이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쪽으로 가스관 연결하자고 예전에 뭐 저 도올 김용욱인가 그 양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속이죠. 에너지 종속국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면 결국은 이란, 러시아, 시리아, 북한, 중국 요쪽이 전부 이제 거의 이제 뭐 필요할 때마다 손잡는 세력권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면 이 나라들 보세요. 이게 멀쩡한 나라가 어디 있나 여기 지금. 러시아는 그나마 석유가 나오니까 버티는 거고. 이란도 뭐 그런 느낌이고.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 여길 굳이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미국 마음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그냥 풀어둔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라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만약에 막아버리면 진짜 IMF2 옵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생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누군가 팔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사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적 자원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 너희들 거기 그냥 막아 다 삼면을 다 미군 함으로 다 막아놓고 미군 철수해버리고 알아서 살아 이러면 우리는 이제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 위로는 또 북한이 막고 있죠. 바다는 못 나가지. 뭐 수출 안 되지.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기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이란 먼저 때리고 이런 게 없잖아. 우리가 북한을 먼저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배짱 부리고 할 수 있는 결기도 없는 거예요. 결기나 깡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린 좋아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이나 과학 기술은 지금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인데 뭐랄까 정치를 그러니까 교우 관계를 어리버리하게 하면은 띨띨하게 하면은 멍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이 철강간세 부가 요것만 봐도 저는 좀 싸합니다, 느낌이. 요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돈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걱정 없다. 이제는 밥 먹을 때도 가상화폐로 결제. 수혜주는 밥 먹을 때 가상화폐로 결제를 해주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영국 런던 소호에 위치한 메종베르트를 방문했다. 이건 진짜 체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마라도에 저 제주도 끝에에서도 저 강원도 끝자락에서도 아니면 저 파주 끝자락에서도 통일전만대 끝에서도 결제가 되면은 인정.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쏜살같이 결제되는 거는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뭐 네이버 페이 이런 거 되잖아요. 뭘 또 비트코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저는 일단 그것도 참 한심하고 그러니까 전제는 저는 이걸 거대한 사기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대한 사기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러니까 달러 자체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가 난 똑똑해 이러면서 달러는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투자하는 게 코인이고 이 코인은 그럼 재화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잖아요. 재화의 가치를 지니는데 그럼 도대체 코인은 뭐로 연동되냐? 금은 달러랑 연동됐던 전력이 있잖아. 금은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은 만들 수도 없고 수량도 많지 않고 불변하는 그 금의 어떤 능력이 있잖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금 자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귀하니까 금본위제라 그래서 돈이랑 이렇게 1대1로 바꿔주는 것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금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축통화국인 달러랑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 국채를 코인이 산다는 거야. 그래서 국채를 많이 사놓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러랑 거의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지금 외화가 뭐가 있냐면 준기축통화라고 그러죠. 준기축통화. 이게 N이 있습니다. N. 그러면 위안화는 중기축통화냐? 그러니까 이 논리잖아. 국채를 많이 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망하면은 미국 국채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샀기 때문에 N이 중기축 통화 지위를 누리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위안화가 중기축 통화냐라고 보면 이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 N 가질래요? 위안화 가질래요? 하면 뭐 가지겠어요? 당장 달러 없는데. N이죠. 이 차이야, 이 차이. 모르겠다. 중국 사람은 위안화 주세요 할지.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중국이 얼마 전까지 미국 국채 보유량 3위였습니다. 일본이 2위였고, 근데 영국이 2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3위가 되고 중국이 지금 4위예요.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한다면서 짜증 나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막 팔아대는 거야. 미국의 어떤 그 달러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달러의 어떤 그 뭐랄까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채를 막 팔아댔어요. 이걸 무기화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참 안타까운 게 물건을 싸게 팔아서 달러를 사왔단 말이야. 달러를 벌어들였단 말이야. 이 번 돈으로 뭘 했어요? 또 미국 국채를 사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건 사오고 물건도 가지고 중국 물건 가지고 오고 달러도 다시 국채 팔아서 달러도 또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은 돈으로 뭐 했어요? 1대1로 했잖아요. 1대1로. 근데 1대1로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욕만 먹고. 전 세계에 중국 사람 좋아하는 데가 어딨어, 지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걸 이래놔 버리니까 위안화를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다. 그러면 중국 이 국채산 논리로 따지면, 중국이 미국 국채산 논리로 따지면 중국 위안화도 중기축 통화 일본 정도의 지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2등, 3등 번갈아 가면서 막 했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럼 코인 같은 경우에 얘는 정치색은 없어요. 정치색은 없는데 이건 그냥 뭐랄까 탐욕이지, 탐욕.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 국채를 사놨으니까 이게 뭐 안정적인 지위가 있다. 돈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돈으로 인정이 되냐고, 이게.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 코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게, 그냥 무시하고 놔뒀다가 이걸 중국이나 러시아가 건드렸는데 이게 세계의 중심 통화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알 수 없잖아,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게 중심 통화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안 쓰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해서 지금 코인을 미국 쪽에서 가지고 간다. 그리고 미국 금융권에서 이 코인을 뭐랄까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제 합류를 시켜주고 있죠. 뭐 ETF나 이런 게 지금 전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가지기 전에 일단 자기들이 킵해 놓는 거지. 예전에 석유를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석유는 안 썼잖아요. 미국 석유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전부 그 중동에 있는 석유를 그냥 수입해 왔지. 그러니까 우선 자산은 사용을 안 한다니까. 호주도 그래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이걸 100% 지금 다 가동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자원 전체를 뭐랄까 100% 뭐 120%다 지금 뭐 잘 살려고 가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둔다니까, 놔둬. 미국 내에 있는 뭐 석유, 셰일 오일, 광물, 이런 거를 잘 안 캐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 그걸 그냥 가지고 오고, 자기들 걸 최대한 아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코인에 그러니까 투자 수단으로 보면 저는 비트코인 정도까지만요.
투자 순환으로 본다면 비트코인만. 이거는 얘만의 그 독특성이 있잖아. 예, 독특성이 있어. 이게 특징이. 예. 코인은 하여튼 이런 것들 저는 하여튼 제일 좋은 게 이거는 코인은 USB에 그냥 넣고 다니면 된다. 어디 뭐 급박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그냥 내 모든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나라 가면은 돈으로 바꿔준다라는 거 이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금은 또 너무 무겁고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고 달러도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몸에 칭칭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돈가방 들고 다니면 분명히 포착될 거고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뭐 나머지 무슨 뭐 알트코인들이 많잖아요. 밈코인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인도 이거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희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코인의 채굴량이 정해졌다 해서 2100만 개. 여기에서 이제 반감기가 오고 이제 2100만 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채굴 속도 이거를 이제 떨어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처럼 딱 뭐 정해진다. 그래서 4년마다 이제 이 반감기 해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2100만 개라고 정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2100만 개밖에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걸 누군가 허용을 해준다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2100만 개에서 이제 2100만 한 개째부터 나오는 이 코인은 뭐랄까요? 약간 새로운 개념의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코드 자체를 살짝 바꾸면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을 사회적으로 해줘 버리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코인을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 설계를 사람이 했잖아. 그래서 2100만 개까지라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암묵적 이거 동의를 해가지고 요 코드를 바꿔가지고 하자.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한도를 더 늘리자라고 합의를 보는 거야. 그 지금 달러가 그렇잖아요. 원래는 금이랑 1대1로 바꿔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 양이 너무 적은데 필요한 돈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금본위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달러가 이제 패권국이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영국이 한번 휘청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부채 한도가 이제 증가합니다.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빚이 계속 지잖아. 그럼 부채를 자기들이 정해둔 게 있단 말이야. 뭐 5천조면 5천조 이렇게 정해둔 게 있는데 이게 매년 다달아요. 여기까지.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요 정점에 다다를 때마다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한도를 그냥 늘리면 돼. 5천조야? 그럼 야 지워. 6천조로 바꿔. 6천조까지 도달하려면 몇 년 걸리냐? 임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빚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 6천조 오케이 땅땅땅 이러면 부채 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서 그 어린 그 주주죠 소년 그 부모님한테 아마 증여받았을 거야. 그 소년인가 소녀가 그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한테 물어봐요. 달러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냐니까 돌려 말한 거죠.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그렇게 신뢰를 하면 하겠다 이러는데 그 말은 절대 신뢰하겠다는 말은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2100만 개까지라고 돼 있는 거를 요 코드를 수정하자. 뭐 이것도 뭔가 명칭이 붙겠죠. 여기에 대한 명칭이 붙어가지고
3천만 개로 늘리자 이러면은 그러면 또 비트코인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인이 없잖아. 지금 누가 만들었다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모호하잖아요. 주인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이 시스템상 2100만 개고 이 블록이 증가할수록 이제 반감기 가지는 거고 2100만 개까지 되면 더 이상 채굴 못 한다라고 하는 이게 금이랑 똑같다라고 이제 희소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대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금도 보세요. 결국은 달러랑 1대1 하다가 없애버렸잖아. 안 된 게 아니야. 사람끼리 그냥 약속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언제든 이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정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코드를 바꿔가지고 2100만 한 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 한 10년, 20년, 뭐 30년 뒤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월요일부터는 좀 이제 조종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뭐 길면 한 달 보거든요. 짧으면 보름에서 한 달. 이거 한번 보면서 진행을 시황 계속 할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